신동구 자유외국TV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이 굉장히 지금 곤란해지고 있습니다. 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그 신동구 자유외국TV를 통해서 중국 탈출 늦으면 망한다는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4만 명 이상의 조회를 했었는데요. 그 예측 그대로입니다. 중국이 지금 사면초가입니다. 예. 좀 심한 말로 급없이 패권을 추구하다가 초강대국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직격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5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5월 9일부터 10일까지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을 앞두고 문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5월 10일 0시 1분부터 2천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그게 2천억 달러치면 5,745개 품목에 해당된답니다.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 적용한 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무역협상이, 이번에 하는 무역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은 곧 그 뒤에서 3,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에도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기존에 500억 달러, 그게 1,097개 품목이죠. 그러면 중국산이 25% 관세 부과에다가 2천억 달러 또 추가 부과에다가 5월 10일 0시 1분부터요. 5월 10일부터. 그 다음에 또 나머지 3,250억. 그러니까 중국산 대미 수출품 전체, 그러니까 5,750억 불이죠. 이에 대해서 관세를 전부 25%를 매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류허 중국 부총리가 대규모 협상단을 끌고 워싱턴을 방문해가지고 5월 9일 10일 이틀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 또 스티븐 머누신 재무장관 등과 협상을 했는데 합의를 못 봤습니다. 결렬됐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것은 중국이 이번에 확실히 중국 법을 개정해라, 법적으로 보장하라. 뭐냐? 기술 도둑질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식 재산권을 강탈한다든가 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이런 소위 기술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는, 못하도록 하는 법률을 개정해라. 그래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보장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건 중국 문제다, 이래가지고 거부한 거죠. 그러므로써 협상이 깨진 겁니다. 답시 협상을 또 재개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만일에 미국이 이대로 25% 2천억 불에 대해서 25% 관세를 인상 적용을 하고 또 추가로 나머지 3,250억 불에 대해서 또 관세율 25%를 추가 부과할 경우에 중국은 보고를 하겠다. 그 미국에게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매각하고 위안화 절하를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국채를 매각하고 말이죠, 위안화를 절하하면은 달러가 지금 하락하면 더 좋다는 거예요. 중국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니까요. 중국은 보복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미국은 더 좋아한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망하게 생겨요, 망하게. 근데 미국이 왜 이렇게 중국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당연히 지난 수년간 5천억 달러 이상을 손해를 봤대요. 대중무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손해를 볼 수 없다, 미국이.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미국에다가 5천억 달러 이상을 버려갔으니 미국에 수출하는 데 대해서 관세를 더 내라.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자. 밸런스를 맞추자. 이게 요지예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예? 트럼프. 그 이면에는요, 북한 문제가 있어요, 북한 문제. 지금 5월 4일하고 5월 9일날 북한이 미사일을 쐈죠. 도발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러시아산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어제 말이죠. 어느 보도에 의하면은 이게 러시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이 그 이스칸데르급을 미사일을 모방해가지고 중국이 자체 제작한 신형 CM401 대한 미사일과 같은 것으로 그게 파악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작년 11월 6일 날요. 주하이 에어쇼에서 중국이 공개한 CM401이 그 미사일이 그대로 북한에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있잖아요. 그게 뭐 이동식 발사대, 예? 차량부터 미사일 핵심 부품까지 또는 핵 물질까지 중국이 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의 도움 없이는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동 발사체, 이동형 차량,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이걸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이 도와줬다는 거거든. 근데 이번에 이거 발사한 것까지 중국이 북한을 통해서 미국을 흔들기 위해서 줬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주장을 믿고 싶어요. 지금 이란이 헤즈볼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공격 중이라는데요.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제일 지목하고 있는 게 이란 문제하고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북한이거든요. 근데 이란과 북한을,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의 배후가 중국이라는 거 아닙니까? 중국. 베네수엘라도 중국이 뭐 수천억 그걸 지원했잖아요.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전부 미국이 세계의 암적 존재로 규정한 국가 집단에 대해서 중국이 뒤에 있는 거예요. 중국이. 그러니까 그 위협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중국 손을 안 보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위협의 근원을 뿌리를 뽑지 않고는 이걸 거기서 파생된 위협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게 중국을 확실히 손을 보지 않고는 이란 문제, 북한 문제, 베네수엘라 문제, 이게 해결이 굉장히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이 손 떼라. 배후에서 빠져라.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요, 북한에 개입하지 마라. 미국이 어떻게 하든 간에 중국은 북한 문제에 개입하지 마라. 만일에 북한에 급변사 같은 가 발생했을 때 중국군이 북한에 들어가지 마라. 용납하지 않겠다. 만일에 그럴 경우는 중국을 완전히 갈라버리겠다. 분열시키겠다. 티베트, 신장, 위구르, 자치구 다 독립시켜버리겠다. 그리고 대중포획망을 더 강해해가지고 중국을 완전히 제재로 무너뜨리겠다. 이게 트럼프 행정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북한 급변 사태가 생겼던, 아니면은 대북 제재, 그 다음에 해상 봉쇄 압박을 계속 강화했는데도 북한 김정은 집단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 군사작전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정밀 타격을 하든 김정은 참수를 하든, 아니면 미 지상군이 북한에 진주를 해서 평정작전을 하든 일체 중국은 간섭하지 마라. 그게 들어오지 마라.
사전에 경고하는 거예요. 왜? 들어오면은 중국 정권 자체를 그냥 두지 않겠다. 날려버리겠다. 이게 나 트럼프의 핵심 의중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공작하지 마라. 대만에도 하지 마라. 공작하지 마라. 그래 해양 패권 뭐 택도 없이 말이죠. 남중국해 그 문제 있잖아요. 그 뭐 그냥 암초에다가 시멘트 들어부어 가지고 비행장 만들고 그 자기들 그 영해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용납하지 않는다. 해양 패권 택도 없다. 제1조론 제2도련 웃기지 마라. 진주 목걸이 있잖아요. 생각구에서부터 남중국해, 말라카 해협, 스리랑카, 뭐 파키스탄, 예멘, 그다음 지부티까 이러는 게 진주 목걸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1대1로에 인정하지 않는다. 포기해라. 그 다음에 소수민족 독립 필요하시키겠다. 그리고 중국 내에 인권 문제 있잖아요. 인권. 종교, 언론 자유 보장해라. 예? 그 홍콩에 대한 자치 더 강화시키라.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식 재산권 강탈하는 거, 예? 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하는 거, 영업 기밀 약탈하는 거, 그 다음에 미국의 제일 적대국 악의 축 이란, 베네수엘라, 북한 내담 지원 포기하라. 그러지 않으면은 이 무역 관세를 통해서 중국 경제를 완전히 내려앉혀 버리겠다. 이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소위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 중이 있지 않습니까? 패권 전쟁에서 이거는 중국이 까불다가 완전히 내려앉혀 버리겠다는 거예요. 중국이 무슨 미국을 GDP를 넘어서고 말이죠. 세계 패권국이 되겠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지금 셰일 혁명으로 일어나가지고 에너지를 완전히 자급자족을 하고 대외 의존도가 없어요. 미국이. 경제가 1세기 만에 최고 호황이라는 거예요. 1세기. 100년 만에. 이렇게 경제가 호황이 없다는 거야. 예? 일자리가 남아서 야단해, 일자리가. 사람이 모자라서 야단이란 말이에요. 그런 나라를, 그러면 군사적으로 적대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중국이 뭐 지난번에 거창하게 말이죠. 국제 관함식 행사를 하고 시진핑이가 사일 받고 이런 게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헛개비. 완전히 짝퉁 군대라 이거야. 중국의 항공모함이 뭐 세척이 내척 뭐가 필요 있습니까? 예? 그거 가지고 괜히 이렇게 껍데기로 가지고 우리가 항공모함 가지고 대양 작전 능력을 갖추고 말이죠. 제1도련, 제2도련 해가지고 이쪽까지는 우리가 그러니까 괌 최소한 뭐 나중에는 하와이까지 말이죠. 하와이 서쪽은 중국이 해양 관할권을 행사할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참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택도 없는 얘기. 중국의 항공모함입니까? 제가 저도 해군에서 항모작전도 많이 해보고 예? 림팩이나 이런 데서 뭐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하루 종일 또 항공모함에서 지내보기도 하고요. 중국 항공모함 아닙니다. 아직 전투기가 이 착륙이 아직까지 제대로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항공모함 태평양 전쟁 때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미 해군이 이 정도의 항모 전투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흉내 내려고 그러다가 중국이 완전히 가랭이가 찢어질 지경에 와 있다니까요. 한마디로 짝퉁 항모라 이게 짝퉁 항모. 짝퉁 전투기. 뭐 스텔스기?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웃기는 이야기. 제가 어느 방송에서 제가 한국 해군만 가지고도 중국 해군 작살낼 수 있다고 했어요. 예. 정말입니다. 그런 중국이 미국이 속속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 해군 연구 소나 이런 데서 놓은 보고서 보면요, 그 분석이 돼 있어. 중국 항공모함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중국 해군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시스템 자체가, 예? 공산 전체주의 체제 하에서는요, 개인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가 없다니까요. 열심히 해봐야 자기게 안 되니까, 하는 신용만 할 뿐이지, 그게 복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그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유사시에 전투를 할 때 위에 눈치 본다고 자율적으로, 예? 창의적으로 전투를 못해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미국 같은 자유화되어 있는 자유의지로 일사불란하게 또 그 정신이 갖춰져 있고 첨단 전투를 갖춘 나라를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어요. 꿈 깨야 됩니다. 저는요, 자칫 잘못하면요, 지금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데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저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제일 먼저 일어날 때가 저기입니다. 남중국해. 중국이 계속 지금 거기에서 배타적 관할권을 주장했다가 거기서 한번 부딪힐 수 있어요. 부딪히는 순간에 거기 나와 있는 모든 중국 해군 함정들 다 객침시키고 남중국해를 완전히 그냥 수장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한국입니다. 북한 문제에 어설프게 개입했다가는 만주에 있는 심양 집단군 있잖아요. 그걸 그냥 날릴 수도 있다, 이게. 왜 못합니까? 왜? 북한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중국이 거기에다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입했다, 이게. 미국이 용납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영구집권을 지금 꿈꾸고 있는 모양인데, 뭐 김정은하고 마찬가지로 착각인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운명도 얼마 안 남았고 시진핑 정권의 운명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확실해 보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 망해가는 김정은 정권, 북한 김정은 정권과 중국 시진핑 정권에 어떻게 하든 친해보려고 애쓰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이 또 있습니다. 예. 꿈 깨기 바랍니다. 예. 북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시진핑 정권이 무너지고 자동으로 문재인 정권도 우민이 나옵니다. 예. 빨리 속 차리고 한미동맹 트럼프 행정부하고 아주 잘 지내기 바랍니다. 예. 그게 살 길입니다. 그게 문재인 정권의 살 길이요, 대한민국의 살 길입니다.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은 한미동맹입니다. 소위 전략적 중심은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이 껍데기가 되면은 대한민국의 힘의 원천도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한미동맹이 와해되면은 대한민국도 문재인 정권의 리더십도 와해되고 대한민국도 망하는 겁니다. 예.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방도 미국이 있어서 가능했고 공산 침략에 맞서서 나라를 구한 것도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후에 경제 부흥을 일으키고 근대화를 성공한 것도 미국의 지원과 원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민주화를 이룩하는데도 미국의 자유민주화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국가가 이렇게 경제 부흥을 한 것도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하고 소원해지고 멀어질수록 대한민국 국가 이익도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 전략적 중심은 한미동맹입니다. 제대로 개념 있고 정신을 차린 정부라면 미국과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 대비 태세를 확고히 갖추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번 북한의 2차례에 걸친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남북 군사 합의서는 원천무효가 됐습니다. 즉각 폐기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기하기 위한 대책을 문재인 정부는 즉각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국민들을 속이고 동맹을 속인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할 거는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아야 문재인 정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에 현 상태로 계속 고집하다가는 매우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위험해 보입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네, 좋으시면 구독 또 버튼도 눌러주시고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